그러면 경우의 수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이 경우의 수를 세는 기본이 되는 것이죠. 항상 경우의 수 문제를 낼 때는 뭐 공식 하나로 순열 조합과 관련된 공식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잘 안 내죠. 항상 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정확히 구사하느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는데 1학년 때 순열 조합까지 배우는데 사실은 이 순열 조합이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서 나온 겁니다. 예, 공식으로 만든 거죠. 공식으로. 순열 조합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더 밑바탕에 있는 게 뭐냐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수용도인데요. 수용도. 수용도가 뭔가요? 이게 숫자가 물 숫자가 아니라 나무 숫자죠. 가지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분류한다 그 말입니다. 분류하는 그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수용도인데 그 수용도에서 일정한 패턴을 정리한 것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공식 더 나아가서 공식으로 만든 것이 이제 순열 조합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인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간단히 좀 예를 들어봅시다. 이것들이 다 기초를 이루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A에서 어떤 지점인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그 길이 가는 방법 혹은 경로수가 걸어서 가는 게 이렇게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도보로 가는 게 길이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차 타고 가는 길이 세 개가 있다고 합시다. 차로. 자 이런 상태에서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수는 토탈 몇 개냐 그렇게 질문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더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3 해가지고 5가 나오는데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이게 합의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합의 법칙에서 이렇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뭐 답안지에다가 그런 용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뭐 당연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좋습니다. 감각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그런 것이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왜 이걸 더하냐? 좋아 두 가지 세 가지라는데 왜 이걸 그냥 더하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냐? 이유는 겹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더하고 끝나는 거지. 만약에 겹치는 게 있었으면 어때요? 그 겹치는 걸 빼야죠. 마치 모처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셀 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것처럼 왜 빼죠? 두 번씩 카운트를 했으니까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더하고 끝내는 거지 겹치는 게 있었으면 그걸 뺐어야 할 것이다. 그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고 B에서 C까지 가는 경로가 세 가지가 있을 때 질문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 수는 몇 가지냐?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곱하죠. 곱하죠. 2 곱하기 3 해가지고 6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곱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 이것도 마찬가지. 곱의 법칙에 의하여 곱의 법칙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답안지에다가 곱의 법칙에 의하여 그런 말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식 쓰고 답 맞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게 곱의 법칙에서는 이게 이제 왜 곱해지는가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은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윗길하고 아랫길 두 가지가 있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를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B에서 C까지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윗길을 기역이라고 하고 아랫길을 니은이라고 한다면 기역을 선택하더라도 B에서 C까지 세 가지, 니은을 선택하더라도 B에서 C까지 세 가지. 그러니까 3 플러스 3인 거예요. 3 플러스 3. 이게 합의 법칙인 건데 근데 얘 똑같다 보니까 3 플러스 3 덧셈을 반복하는 것은 곱셈이잖아요. 그래서 곱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이 A에서 B까지 가는 두 가지 경로 그 각각에 대하여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 그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B에서 C까지 가는 경로가 세 가지니까 곱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각각에 대하여라는 말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말이죠. 기억이 됐든 니은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건 이제 각각에 대해서라고 교과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곱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저변에 수용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더 근본적이거든요. 왜 이제 더 근본적이냐면은 자 이렇게 봅시다. 지금 우리가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 수 6가지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먼저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고 니은. 이게 이제 가지를 치는 거죠. 바로 가지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에 도착했는데 기억의 경로를 선택했을 때도 B에서 C까지 세 가지, 니은의 경로를 선택했을 때도 B에서 C까지 세 가지. 이렇게 가지를 쳐보면은 3 플러스 3에서 6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합의 법칙인 것이고
이 두 가지 각각이 다 세 가지씩이니까 2 곱하기 3에서 6이 나오면은 이게 고배 법칙인 것인데,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수용도 속에는 합의 법칙, 고유 법칙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바꿔 볼게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기역을 선택했다면 B에서 C까지 가는 이 위쪽 길을 이용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게 세 가지가 두 가지로 줄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역을 이용하면은 B에서 C까지 두 가지 길밖에 없고 니은을 이용하면 세 가지가 있는 거니까, 이런 전제 하에 우리가 문제를 푼다면은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는 다섯 가지가 되는 겁니다. 다섯 가지. 고배법칙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역을 선택했느냐 니은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B에서 C까지 가는 경로 수가 달라지니까 고배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용도로는 뭐든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 문제를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그래서 수용도가 더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열 조합도 기본적인 건 다 아시겠지만은 아주 간단한 예만 하나 들어보면은 10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회장 1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는 방법수 어떻게 되나요? 10명 중에서 회장으로 뽑을 한 사람을 골라야죠. 10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9명 중에서 부회장 1명 뽑아야 됩니다. 그 9가지인데 이거 곱하는 거 감각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0 곱하기 9, 90까지가 되는데, 이유를 따져보면은 회장을 뽑는 10가지 방법 그 각각에 대해서입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회장이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나머지 9명 중에서 부회장 1명을 뽑는 방법이 9가지니까 누가 회장이 됐든지 부회장 뽑는 방법은 9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곱하는 것이죠. 이게 곱의 법칙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의 수를 세는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걸 공식으로 만든 게 뭐예요? 이게 바로 CP2가 되겠습니다. 순열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죠. 순열. 그러니까 순서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순서를 고려하고 있는지 중복을 허락하는지 그것을 잘 따져봐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일단 순서는 고려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회장이냐 누가 부회장이냐 이 뽑는 순서 두 명이 바뀌면 이게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순서 고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회장이면서 동시에 부회장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0명 중에서 임원을 2명을 뽑는 방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명 중에서 임원 1명을 뽑아 10가지. 나머지 9명 중에서 임원 1명 또 뽑아야 돼 9가지. 해서 90가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뭔가요? 이 처음에 1명 뽑은 사람이랑 두 번째 1명 뽑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건 같은 케이스라는 얘기죠. 똑같이 임원이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바뀌는 그 두 가지씩이 모든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 두 가지씩으로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조합의 수. 중복을 허락하지 않지만은 뭔가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순서가 바뀌더라도 같은 케이스로 간주한다는 얘기고, 순서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순서가 바뀌면 다른 케이스로 간주한다는 얘기고, 그 의미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학년 때 여러분이 배웠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확통으로 가서 나오는 것들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원순열 나오고 중복순열 나오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따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뭐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따로 공식을 만들고 이걸 따로 익히고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 순열 조합으로 다 해결됩니다. 1학년 개념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걸 따로 익혀가지고 그 시간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다만 이제 조합이 응용되는 케이스에서 여기 이제 중복조합이 나오고요. 중복조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항정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로망 문제가 있고, 요 좀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이 1학년 때 했던 조합이 응용 또는 적용되는 케이스 세 가지인데, 중복조합, 이항정리, 도로망인데, 여기 오늘 이제 중복조합 문제도 다룰 텐데 중복조합에 대해서도 그러면 따로 익혀가지고 뭐 학습하고 공식 외우고 뭐 여기 중복조합이 H고 조합이 컨비네이션인데 그거 어떻게 바꿔가지고 계산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왜? 모든 중복조합 문제는 조합으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확통 공부를 평소에 안 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공부한다면 그걸 이제 중복조합으로 얘기하고 끝내겠지만은 평소에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1학년 개념, 조합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다 조합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중복조합으로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중복조합 따로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도로망은, 이거 오늘 도로망 문제도 다룰 텐데, 도로망 문제는 그냥 조합입니다. 보시면 알아요. 이걸 왜 그냥 조합이라고 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 1학년, 내가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선택 확통의 경우의 수 단원에서 등장하는 것들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1학년 걸로 다 해결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외. 이항 정리는 좀 따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항 정리. 이항 정리 아마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경우의 수는 다 하는데 이항 정리 부분만 다음 주에 시작하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하여튼 경우의 수에서는 그 선택 확통으로 넘어간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이항 정리 하나 여러분이 따로 챙겨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 점 말씀드리고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